제가 상하수도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어요.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하고, 제가 그때 애기 통장도 손대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이제 1억 2천 조금 안 되게 매출이 나왔고, 광고비는 220만 원, 실제로는 2% 정도 사용을 한 거죠. 인터뷰하는 도중에 215만 원 나왔어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어떤 40대 남성분인데, 그분은 제품 런칭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한 7, 8천 정도 파셨을 것 같아요. 건강식품 쪽 넘어오고 나서는 가족들이랑 밤에 같이 테레비를 보다가 아빠 나 저거 왕갈치 먹고 싶어요 이러면 같이 갈치 먹으러 갔다가 집에 와서 애기 재우고 컴퓨터 켜보면 매출은 또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저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품 2개로 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벌고 있는 배우는 윤쇼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파시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들이랑 좀 다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MOQ 100개, 그러니까 최소 수량 100개부터 제조가 가능한 상태예요. 한 45만 원 정도면 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45만 원으로 그러면은 1억에서 1억 5천까지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디서 팔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일단 한 개 사업자로만 4,500 정도에서 5,000 정도 순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저만의 좀 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사무실 가서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뭐 가실 때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걸로 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차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 받는 날이라서 PD님도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혹시 어떤 차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포르쉐 마칸이라고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1억 4천 정도 돼요. 그거 지금 사주신 거예요? 그쵸. 저희 와이프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몸 쓰는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이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막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지방에 출장 다니고 그러면 길게는 몇 주 동안 못 오니까 혼자 집에서 애기 돌보고, 근데도 힘든 티 안 내고 저한테 전화해서 제 걱정 항상 먼저 해주고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 전에는 원래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좀 창피하긴 한데 아이돌 준비도 해보고 무명 배우 생활도 꽤 길게 하고, 그러다 집이 조금 힘들어져서 30대 초반 정도 때부터는 막노동 같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온라인 셀러 시작한 지는 4년 차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년 차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도 가게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많이 좋아졌죠. 요즘에는 그냥 평일에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제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쭈꾸미 잡으러 가갖고 펜션 같은 데 가서 손질해서 막 숙회 해먹고 인생을 즐기고 계시네요. 네,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좀 행복해요. 그때도 쿠팡으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냥 막 다 했어요. 쿠팡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G마켓도 하고 옥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쿠팡에서 건기식에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팡은 쉬워요. 그리고 할 게 없어요. 3PL이라고 창고가 있는데 제 제품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저한테 제품 하나도 없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3PL에다가 제가 엑셀로 발주를 넣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로켓크로스까지 입고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배송, 주문 확인, 그다음에 CS 반품 뭐 이런 거 다 그냥 거기서 다 해줍니다. 진짜로 실제로 제 일만 하라 그러면 15분 정도 해요. 다 왔습니다. 아니야, 넌 나오는 거 아니야. 스튜디오 안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설명 듣고 이제 인도해 왔습니다. 야, 멋있다.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내분이랑 애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타 있습니다. 이미 자기 차인 양. 아까 반응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차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엄청이요. 자동차 이름 뭐라고 붙여줄 거예요? 니모. 니모? 자,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잘 나가는데? 여보,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어렸을 때 여기서 진짜 많이 다니고, 학교 끝나면 여기 가서 밥 먹고 지하에 가서. 이 동네 청담인데 청담에서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셨나 보네요. 옛날엔 그랬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순식간에 진짜 많이 힘들어져서 그때부터는 몸 쓰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위험수당 받는 노가다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처음으로 갔던 노가다 일이 창녕이라는 데 엄청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정화조 청소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수지를 정화하려면 펌프라는 거를 저수지 안에 던져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물질이 엄청 많이 껴서 이거를 끄집어 내갖고 청소하고 교체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그게 250에서 한 300kg 돼요. 그거를 이제 방수복 입고 들어가서 그거를 막 꺼내갖고 밤까지 그거 청소하고 새 걸로 갈아놓고 그것도 밀어 넣고 막 그게 제 첫 노가다였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31살, 2살, 3살 이때 제일 많이 했어요. 가정이 있으셨던 때인가 봐요. 네, 맞아요. 결혼을 제가 31살 힘들 때 했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제 곁을 지켜준 거죠. 아까 아이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좀 일찍부터 하다가 차라리 군대를 일찍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 일찍 갔다가 와서 이제 아이돌 준비를 더 했죠.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은 되게 잘 됐어요, 지금. 그럼 대표님 원래 꿈이 가수였던 거예요? 원래는 가수였는데 이제 배우가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했었죠. 근데 집이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그만하게 됐고, 제가 무명 배우 생활할 때 애들은 이미 약간 스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탄현에 저는 이제 단역 배우로 캐스팅이 돼서 탄현 세트장에 갔어요. SBS 세트장. 근데 제가 촬영하는 세트장 스튜디오 맞은편에 걔네가 주인공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능을. 그래서 밖에서 진짜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겠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한없이 작아져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쳐다만 보다가 빨리 촬영하고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혹시 아까 거기 있었어? 이렇게. 아니 나 거기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콘서트 한다 그러면 원래 초대를 항상 해주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막노동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초대해주면 가서 잘 보고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멀리서 바라봤던 거는 26살인가 7살이었어요. 무명배우 생활 쭉 하고 있을 때. 아유, 눈물이 나버리네. 온라인 셀러 하실 때는 아기가 있으셨어요? 있었죠. 저 막노동할 때도 있었고, 근데 아기가 3살인가 4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다쳤어요. 제가 버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항상 아껴갖고 그 주식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서 아기 주식을 막 샀었거든요. 근데 딱 다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는 되게 절박하셨겠어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탁 판매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위탁 판매할 때 일매출이 제일 높았을 때가 3,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크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저는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마진율이 굉장히 크고 CS가 정말 적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위탁할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식품 쪽 제조로 넘어오고 나서는 가족들이랑 밤에 같이 텔레비를 보다가 아기가 생선구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 나 저거 왕갈치 먹고 싶어요. 이러면 비행기 타고 가요. 바닷가에서 막 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서 아기 재우고 컴퓨터 켜보면 매출은 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인터뷰하는 도중에 215만 원 나왔어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대박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 상품이 계속 팔리려면은 쿠팡 상단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오는 쿠팡의 셀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광고비를 대부분 최소 진짜 20%에서 많게는 한 45%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플레이 방식인데 저는 제 제품을 무조건 판매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그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품 등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 등록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이게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허위가대 광고가 이제 상품명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를 막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함부로 또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 키워드들을 잘 선별을 해내고 상품명에 대한 조합도 잘해야 되고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상품 등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에는 노출이 잘 안 되고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60페이지 정도 되는 전자책이 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저희 해주시면은 댓글에 한번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로직이 바뀌거든요. 제가 그걸 좀 수정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꿀팁을 전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상품 등록은. 상품 등록만 잘해도 키워드에서 노출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저는 광고비가 안 나가요. 제가 등록한 상품은 무조건 1페이지 1, 2, 3등 안에 다 노출되고 있어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제 오가닉 순위, 그러니까 자연 순위가 1등 광고 자리 진짜 비싸거든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막 몇천 원씩 나가야 되고, 사실 제가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아무도 이 내용을 강의하진 않았어요.
이거 공유해 주셔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제가 이거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제작으로 시작하셨을 때는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350 정도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들어갔던 돈은 200만 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그걸로 4, 5천 벌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4, 5천을 벌게 된 거는 좀 오래 걸렸어요. 1년 정도 걸렸는데 월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3개월 안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짧게 네. 걸리네요. 지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때 3개월 정도만 참자. 3개월 뒤에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너의 수익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월천을 벌기 전까지 항상 바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상품을 정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만 조금 일을 한 2-3시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할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제품 수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을 조금 더 하긴 해야겠지만 하나 제품을 한 번 정도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안 어려워요. 처음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무실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사무실 가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인데 항상 떨려요. 제가 이제 지문이 없어 잘 안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14번까지 해봤는데 지문이 달아 없어지신 거는 고생을 많이 해갖고 오 됐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제 1억 2천 조금 안 되게 매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고비는 220만 원, 실제로는 2% 정도 사용을 한 거죠. 광고 전환 매출 이렇게 나오고 광고 수익률은 952%. 이게 보통 몇 프로예요?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 320%에서 350%면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자는 제품 2개의 매출이고 순이익은 40에서 한 45%. 실제로 저한테 남는 금액은 한 4,500에서 5,000 사이 정도 됩니다. 제 제품을 브랜딩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너무나 메리트 있고 마진도 높고 제가 할 일도 너무 적고 CS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실수해서 제가 상품을 잘못 보내드려갖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진이 잘 나오는 상품은 한 17%에서 21% 정도였는데 CS가 많다 보니까 다시 보내줘야 되고 이런 거에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조하시면서 마진이 거의 3-4배가 뛰신 거네요? 엄청 많이 뛰었죠. 제 방법대로 하시면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제가 케어를 해드린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3일 안에 1페이지에 무조건 노출이 돼요. 무조건이에요.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60대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40대 남성분인데 그분은 좀 제품 런칭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그분께서도 4,000통이 거의 3주 만에 다 나갔으니까 한 7, 8천 정도 파셨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이제 순서들이 약간 있어요. 일단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원료로 소싱하고 원료가 소싱되면 제조를 하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허위 가대 광고라고 있어요.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그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선별기를 대법원 판례집들을 다 수집을 해서 판별기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써도 된다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해주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제가 한번 쭉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 네이밍이나 로고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정장애가 있어서 혼자 생각하면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식품 브랜드 네이밍 추천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아무거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3음절, 4음절 식으로 퓨레세, 그리코어 이런 뜻들도 같이 나오고요. 이 밑에 보면 최종 전문가 추천 막 이러면서 퓨레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퓨레세가 마음에 든다. 이제 저희는 브랜드 네이밍은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제품을 만들려면 로고가 있어야 되니까 로고 추천해줘 라고 딱 치면 이렇게 우와. 로고가 바로 나오죠. 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로고를 만들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로고가 나오면 이제 저희는 원료로 소싱을 할 건데 원료 소싱은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홈쇼핑모아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건강식품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 유명한 원료들이 쭉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나씩 선택을 해보고 검색량이 어떤지 얼마나 판매가 나오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제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알부민이거든요. 그러면 알부민을 만약에 골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장에다가 알부민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끝
했나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제조를 하기 위한 배합 같은 거를 공장에서 다 짜줘요. 배합을 다 만들어주고 저희한테 제안을 거꾸로 또 해줍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제가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많은 셀러들이 있는데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10분의 1 정도만 건강식품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 작은 허들 하나 때문에 경쟁자가 진짜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가장 귀찮은 거 상세 페이지 기획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쿠팡에서 한 달에 1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제가 다 갖고 와서 여기 다 넣어놨어요. 그 중에 가장 전환이 잘 되고 가장 효율적인 상세 페이지의 기획안을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료를 넣어 놓더라도 가장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안을 만들 수 있게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소싱하기로 한 원료를 그냥 쳐요. 오프닝 페이지에는 독점 공급, 신뢰, 확보, 후킹 뭐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구매 유도해주고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 넣어주고 이런 증명 페이지는 제조사가 다 갖고 있어요. 어디 원산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받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썹 인증 페이지도 들어가고 제품의 상세 고시 보시면 이런 것도 상세 고시가 들어가요. 이런 것처럼 상세 고시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기획안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정말 편해져요. 이러고 그냥 디자이너님한테 넘기면 돼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기획만 해놓으면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거 대표님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탐내하실 것 같은데 이거 탐날만 하죠. 이거는 진짜로. 혹시 어떻게 공유 안 될까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아, 진짜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실 때 허위 과장 광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엄청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별을 잘해서 과대 광고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품명 적을 때,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식품 허위 과대 광고 키워드 AI 선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알부민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쿠팡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상품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큐레세 브랜드명 들어가고 알부민 영양제 100% 정품 고함량 식약청 인증 써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많이 만드세요. 이거를 그냥 상품명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치고 한번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법원 판례집을 이 프롬프트에 다 넣어놨어요. 진짜로 이거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 등급 위험 이 상품명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영양제라는 거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식품이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되는 표시를 엄격히 규제한다.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식약청 인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과대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식으로 다 판별을 해줍니다. 상품명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워딩들,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보시면 판별을 다 해줘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진짜 가장 귀찮은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쿠팡에 이제 상품 등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상하수도 공사하는 현장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진짜로 낙상사를 할 뻔했는데 그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때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은 못 해줄 것 같다. 너무 나이가 젊기도 하고 만약에 수술하면 지금 아기도 어딜 가서 안고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술을 안 하고 재활 쪽으로 좀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카페 같은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그러다가 온라인 셀러라는 거를 알게 돼서 다른 분들은 경제적 자유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먹고 살려고 했어요. 먹고 살아야 돼서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하고 제가 그때 애기 통장도 손대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참 미안하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이 일을 사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되게 많이 바뀌셨네요, 그러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다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도 조금 뭔가 쿠팡 뭔가 진입하기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해준 말인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무서워서 이걸 안 한다면 그게 더 큰 리스크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엄청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한 번 정도는 이쪽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고. 저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너무 좋습니다. 꼭 이런 여유를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